고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사주 명식,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양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토인 양토에 이어서 이제 기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령 자체는 미월에 태어난 것은 뭐 다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명식은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기토라고 하는 것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에 해당이 되는 글자. 그 다음에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주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사주를 통해서 사람의 기둥을 판단합니다.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척도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점으로서 사주를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글자가 바로 이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인 양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매우 높은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광야 같은 개념이지만은,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높고 뭐 이러한 좀 웅장한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의 개념은 양의 개념과는 약간 좀 상반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크다에 대비되는 것은 뭐예요?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 높다에 대비되는 것은 낮은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바짝 말라 있다에 대비되는 것은 뭐예요? 젖어 있다, 좀 축축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밝음에 반대되는 것은 어두움일 것이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토로 보지 않고 양토와 음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 약간 양토에 대해서 음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건 고황토지만 음토인 기토는 전원토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논이라든가 밭 같은 것을 전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아니면 꽃을 피우는, 요즘 뭐 좋은 집 가면 뭐 집도 크지만 넓은 정원 같은 게 있잖아요. 나무도 심고 그 안에 잔디도 심고, 그래서 거기서 뒹굴르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 정원, 작은 화초라든가 이렇게 잔디 같은 거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정원들도 기토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뭐 과수원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토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분토라고 해요. 분토는 뭐냐면 이 분자가 동이분자예요. 동이분. 그래서 뭐 양동이 같은 거 있는데, 지금은 양동이가 쇠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사기 그릇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이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꽃을 그릴 수 있는 옹기 그릇 같은 거잖아요. 같은 분자를 씁니다. 분토고요. 이거는 화분이죠. 그래서 분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흙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분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화초를 키울 때 집에 가지고 있는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촉촉하고 윤기 있는 그러한 토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큰 무토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음토인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흙과 같은 거기 때문에 목이 많은 것을 어떻게 돼요? 꺼린다 그랬어요. 꺼린다. 너무 많게 되면 화분 속에 담겨진 것은 작은 흙이기 때문에, 화분도 이제 어느 정도 크다가 이제 뿌리를 확 뽑아버리면은 흙은 온데 같은 데 없고 온과 뿌리만 이렇게 나머져 있죠. 그래서 기토 같은 거, 무토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토가 많으면 산토 된다 그랬어요. 산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흩어질 산자죠. 이 한자로 보면 이 산자가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땅이 흩어지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땅이 오히려 목의 극을 받아가지고 땅이 척
팍팍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흙이 약해지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흙이 막 쓸려서 내려가는 경우도 그런 것도 산토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토된다 내지는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박토된다라고도 해요. 박토라고 하는 것은 열불박자, 즉 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토라고도 이렇게 했는데, 박토의 뜻은 뭐냐면 매우 메마른 땅이다라고도 이렇게 보지만은, 땅이 너무 이렇게 뭐 윤기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을 뭐 산토된다, 박토된다라고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목이 너무 많은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오로지 뭐냐면 화라든가 온기죠. 온기 내지는 빛을 말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런 거 물이죠. 물.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하고 햇볕이 잘 들게 되면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라든가 작물 같은 것이 잘 자랄 수 있다. 이 기토를 갖다가 시골 가면 텃밭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여기다가 쑥갓 같은 것도 심어서 이제 여름 같은 때, 봄, 여름, 가을 이럴 때는 텃밭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채소 같은 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텃밭 같은 경우도 기토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름에 비가 안 오면 걱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햇볕이 너무 쨍쨍쨍쨍 내려지면 또 말라 죽는다고 물 갖다 길어주고 그럽니다. 반대로 또 물이 너무 많이,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텃밭에 있는 뭐 상추라든가 이런 것은 오랫동안 비를 맞게 되면은 작물이 다 파란 것들은 다 녹아버리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와 수, 즉 따뜻한 온기와 차가운 냉기가 잘 조화로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햇볕과 그 다음에 촉촉한 물이 있게 되면 기토는 잘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기토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해자축월에 태어났는지, 인묘질월에 태어났는지, 지금 같은 뜨거운 여름 4-5미월에 태어났는지, 가을인 신유설월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은 이 기토가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월이죠. 기토가 미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건 4-5미 남방이라고 합니다. 남방.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쪽을 뜻해요. 남쪽이면서 계절은 여름에 해당이 돼요. 여름. 근데 중요한 것은 4-5미 전체적으로 세 글자죠. 이 4월도 여름이고요. 5월도 여름이고, 그 다음에 미월도 여름이지만은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뭐예요? 이거는 초하라고 그래요. 초여름이라고 하는 것이고, 5는 이제 좀 초하를 넘어서 이제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때는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는 이제 여름이 얼추 화의 기온이 좀 약해져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해서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하고요. 좋은 말로 뭐 늦여름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초하는 초여름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여름을 이렇게 초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미월이 됐든 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뜨겁고 고온하고 건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고, 대체적으로 화왕절이 기본적이죠. 그래야 뜨겁죠. 그런데 미월은 4-5는 그야말로 화가 왕하죠. 4는 병화가 주관하고 5는 오화가 주관을 해서 4-5월은 그야말로 화가 왕한 계절인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래서 개하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화도 열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때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왕절. 그래서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 원령이 미월, 즉 화도 왕하지만 토가 왕한 이런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텃밭, 기토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아까 말했던 화분 같은 것이 미월에 태어난 것과 같다라고 하면 매우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뜨거운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어놨던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시들해지겠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텃밭에 심어놨던 오이 같은 경우 물이 충분하게 되면 오이도 잘 자라죠. 하지만 물이 부족한 오이는 오이가 꼬부라지면서 그 오이 맛이 달달하고 시원한 것이 아니라 오이 맛이 쓴맛이 이렇게 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토 자체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리라 하더라도, 습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 기토의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물기를 머금고 있는 기토라 하더라도 미월이라고 하는 화도 왕하고 토도 왕한 이러한 환경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 자체가 말라버릴 수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들은 다 어떻게 돼요? 고사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에는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야 되죠.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휴가철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고 벌써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죠. 시골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물가 있는 데로 휴가를 가지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이런 데로 휴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이 여름엔 그만큼 물이 있어야 되죠. 뜨겁고 그러한 좀 습한 그런 기후를 물이 있는 뭐 강원도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열기를 식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가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기토를 갖다가 윤토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또 미월, 사후 미월을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조후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적절하게 사람이라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후로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너무 추우면 조금 따뜻하게 해주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난방이라든가 냉방을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는 난방을 하죠. 그것도 조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월이라고 하는 특징,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토처럼 강하고 매우 큰 땅은 아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개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주 국세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수.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여름에 4, 5, 미월에 특히 미월 같은 경우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수를 이렇게 극하게 되죠. 그러면 수가 매우 약해져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수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수의 근원, 수의 뿌리를 만들어 줘야죠. 여러분들 한 동이에 물이 있는 것과 지하수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아요? 한 동이에 물은 갖다가 부어지면 끝나지만 지하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물에 대한 뿌리가 이렇게 있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미수를 생해야지만 물이 끊임없이 발생을 해서 충분히 기토를 그 다음에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하고 이렇게 금이 있어주면 좋은데 물론 이제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토 미월은 금수가 세력을 충분히 얻은 연후에는 그런 경우에는 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만 땅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토 안에서 심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화초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물이 충분하게 있게 되면은 같이 화도 있어야지만 기토에 심어져 있는 뭐의 작물이라든가 화초 같은 것이 자랄 수 있겠죠. 근데 금수가 없는 상태에서 뭐 화만 있게 되면 이 땅은 마른 땅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작물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1순위 수가 있느냐 금이 있느냐를 살펴본 연후에 금수가 충분하다 싶을 때는 화를 보면 금성첨화가 되는데 금수가 없는 때 화를 보는 것은 오히려 설상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다. 그래서 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성의 용도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은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으로 놓고 격국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기토 음토가 미토도 결국은 음토죠. 그러면 대개 이거를 갖다가 음대 음이니까 저건 겁재라고 해서 겁재격이라고 부르는 가르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근데 저는 겁재격 내지는 비경격 이런 거는 잘 쓰지 않고요. 그냥 기토가 미월 내지는 진술충미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살피셔도 상관없겠고 일단 걸록격이 됐든 양인격이 됐든 일단 걸록격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태어난 기토는 약하지 않은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신앙한 사람들이 뭐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존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고온 건조한 때 태어난
기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봐야 된다 했습니까? 수를 보는 것이 좋아요. 원래 억부용신법이라고 하죠.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뭐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관살로서 기토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그냥 일간을 좀 무시한 그런 형태고, 만약에 미월에 무토였다라고 하면 간목이 있어도 나쁘지 않지만은 이렇게 기토, 음토인 기토는 뭐라 그랬어요? 목이 너무 많은 것을 꺼리지 않고 그냥 단순히 화라든가 수를 가지고 뭐예요? 조후만 잘 맞춰줘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기토가 미월에 되면서 일간이 신앙하다 하더라도 갑자기 간목이라든가 을목 들이대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을 봐서 기토를 갖다가 일단 윤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미토가 다시 있어서 미월에 일간이 왕한데 일지에서 다시 미토를 보게 되면 요거는 갖다가 일간이 더 왕해지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어떤 땅이냐면 건토예요. 건토. 이거를 갖다가 뭐 조토라고도 표현하는데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요것이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건조한 분위기죠. 굉장히 텃밭이 메말라 있는 그런 형국인데 미토까지 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땅이라서 반드시 물을 봐야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미토,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쟁제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쟁제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무기토가 있었을 때 천간을 위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지토가 많다고 해서 수를 갖다 쟁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토가 많은 것은 비경급제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꼭 그렇게만 놓고 볼 일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거 자수를 이렇게 연지에서 봤습니다.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의 뿌리가 되어지는 글자이면서, 미토가 제가 건토, 조토, 마른 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여기 있는 미토는 물기를 빨아들여서 약간 습토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나쁜 경우가 아니고, 여러분들 뭐 잠이 원진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시지만은 이런 건 잠이 원진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토가 윤토가 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은 것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더 좋겠어요. 여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자수가 아니라 다시 뭐 오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전혀 생할 수가 없어요. 오미합하면 다시 화토가 왕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자수였기 때문에 이 자수가 밑으로 갖다 윤토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지만 이런 구조가 되면 이 토가 금을 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일단 금수를 갖추었기 때문에 나쁜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토가 좀 더 왕한 그런 국세. 이것도 어떤 분들 개수세입니다. 토가 3개, 수가 2개, 금이 하나니까 뭐예요? 비슷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이거는 월등하게 토가 더 왕한 거지 금수가 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 건 크게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이렇게 기토 옆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걸 갖다가 탐합한다 그래. 어떤 분들은 뭐 관례 취하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이 나와 합해서 들어온다라고 해서 관례취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명예를 얻거나 관직을 얻거나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관례취하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탐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에 시지에 자수 있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미월에 미토까지 일지에도 미토를 받기 때문에 토가 좀 중하기 때문에 수가 이 정도 있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이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대서절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서절부터 어디까지 대서전까지
전까지는 요거는 소설절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화토가 왕한 것으로 보지만은 대서가 지나서 대서절 이후가 되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금 대서가 전이 아니 대서 후가 되면 자칫 요거는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어요. 삼복생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가 좀 너무 많은 걸로 봐서 화운으로 가는 것을 좀 더 반길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대서전 소서절 중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거는 금수가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계절의 뭘 본다? 심첫 기절의 깊고 얕음을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절기를 그래서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미월 같은 경우는 소서와 대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대서절을 기준으로 해서 대서전 이전은 화토가 왕한 것으로 보지만은 대서 이후는 금수의 기운이 좀 확 살아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삼복생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지금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병인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금수가 충분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뭐 화를 봐도 되고 목을 봐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여기는 뭐예요? 이건 아무리 대서 후라 하더라도 이거는 삼복생한 될 수 없죠. 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금수의 기운보다는 화토의 기운이 더 강하죠. 그러면 이거는 울로방에 어디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명의 경우에는 초년에 화운으로 가죠. 물론 천간에 다행스럽게 이제 임수, 신금, 경금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 무기토 운 때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뭐 금이 매금되고 또 수가 파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운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단 중간에 병술, 대운 이런 때는 조금 화토가 다시 가중되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환경적으로 좀 좋지 않은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운세 흐름이 뭐 초년부터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 남자의 운세는 한번 괜찮게 놓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까요? 그러면 무진시를 보죠. 무진시. 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같은 걸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자,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고요. 토왕절에 태어났죠. 원신인, 양간인,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음간을 버리고 양간과 같이 용신을 취용하게 되어서, 원칙 진술축 미월 4, 5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국에 뭐가 없죠? 목이라고 하는 것이 관성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수를 써야 되는데 토가 너무 많아서 수를 파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금이 핵심 포인트가 돼요. 토생금 금생수 해야지만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도 수지만은 금이 좀 살아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도 뭐예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나쁘지 않겠죠. 자, 근데 이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죠. 여기 임신 개유시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똑같이 지지금, 천간 임수, 천간 개수 구조는 비슷하지만은,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여기가 임신이라고 하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에 경금도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가 있겠고요. 개수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으면서 임수도 뿌리를 두잖아요. 그러면 임수는 여기도 뿌리 띄고 또 연지에 있는 자수에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임수는 굉장히 왕한 수예요. 그래서 임수를 갖다 제가 설명드릴 때 대해수라고 하잖아요. 큰 물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사수동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신시보다는 개유시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수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물이 왕하다 하더라도 기토를 갖다가 사소동료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금이기 때문에, 유금은 작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작게 이렇게 수를 생해주는, 아담하게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임신시하면 막 소방호수 가지고 물살을 갖다가 세게 틀어놓은 것 같더라면, 개유하면 물조로 가지고 물을 적당히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임신, 개유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